어제도 보면 사실상 대장주 격이었던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다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그래도 SPG도 어느 정도 올라와 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산발 리뷰 한번 바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또 올랐던 게 뉴로메카였어요. 네. 이렇게 로봇이 하방 압력이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뉴로메카가 상승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목표가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1월 말 정도 이제 말씀을 네. 드렸던 건데 결국 두산 로보티스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간의 어떤 이제 주도권 경쟁이 좀 심화될 수 있고 두 기업 다 이제 국내 로봇 섹터에서 가장 대표 섹터인데 또 협동 로봇을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캐파가 더 커진다고 했을 때는 또 같은 유로메카도 협동 로봇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고 특히 푸드테크 쪽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또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전일 또 시세가 한 12% 정도 상승 흐름이 나줬다. 그러니까 결국에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지금 그동안 한 2년, 3년 동안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로봇 섹터도 마찬가지로 두산,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LI 넥스원 외에 그동안 시장 대비 좀 소외를 받았고 저평가 구간이었던 종목들의 반발 매수가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두산 로보틱스와 협동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협동 로봇 시장이 더욱더 커진다고 했을 때는 유로메카도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특히 하나 로보틱스와 또 포스코가 로봇 산업에 진출했을 때도 인수 기대감이 가장 컸던 기업이 또 유로메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동 로봇 관련된 어떤 협업의 대기업들과의 어떤 협업 기대감도 충분히 높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일 좀 이제 시세가 좀 분출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목표가는 터치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로봇 섹터는 또 내년 또 1월에 있을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또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을 해서 39,000원으로 2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재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9,000원으로 2차 목표가 재설정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김영민 매니저 포트에도 12월 초에 유로메카를 편입을 했던 기록이 있는데 유로메카 김영민 매니저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편입을 했어요. 네. 12월 11일 날 이제 뉴로메카 편입을 했고 어제는 장중에 조금 호재성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SK 네트워크스하고 그 로봇 총판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뉴로메카가 다른 로봇주들보다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튀어 올라간 거고 방금 뭐 김준호 매니저께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처럼 결국 저는 이제 이 협동 로봇 시장이 사실 배터리 2차 전지 이제 전기차 시장보다도 훨씬 더 좀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거의 뭐 한 45% 정도 또 시장 확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장주들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이 거의 6조 가까이 이제 주가가 올랐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3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뉴로메카는 상당히 지금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기업의 어떤 지분 투자에 대한 가능성도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뉴로메카는 최근에 뭐 어제도 지금 SK 네트워크스하고 공급 계약이 이제 나온 것처럼 수주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충분히 이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이제 목표가를 3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어저께 37,300원 딱 찍고 이제 윗골이 좀 달렸어요. 그래서 뭐 38,000원에서 4만 원 뭐 그 정도 구간이 1차적으로는 목표가로 이제 볼 수 있는 위치로 보여지니까 뭐 계속해서 뭐 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뭐 지금 자리에서 신규 접근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4만 원까지 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20% 정도 지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 구간 신규 접근까지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럼 TLB도 함께 점검 받아볼게요. 어제 네. 사실 계속해서 사실 소재 기판이 속도는 느린데 네.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기판이야말로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업사이클이 진행될 때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뭐 HBM 얘기를 하던 뭐 온 디바이스 AI 얘기를 하던 아니 반도체 기판이 없이 그쵸.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수 소재죠. 그리고 어차피 FCPGA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 계속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어저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CXR 이슈가 네. 이제 불거지면서 코리아 서킷 같은 이런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어요. 그리고 대덕전자라든지 심텍 뭐 이런 기업들도 장중에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되다 보니까 TLB도 이제 같이 움직였어요. 사실 TLB 같은 경우에는 성격은 조금 달라요. 이제 차세대 기판이라고 하는 FCPGA 기판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조금 저사양의 이제 기판을 만드는 이제 기업인데 이 TLB 같은 경우에는 주가 모멘텀이 DDR5 이제 전환과 관련된 이슈 거기다가 이제 중국산을 좀 대체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TLB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TLB도 이제 박스권 상단을 한번 뚫을 때가 충분히 됐다. 27,000원, 8,000원 요 구간이 이제 박스권 상단이었기 때문에 요 자리 뚫으면은 뭐 3만 원까지는 아주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어서 뭐 TLB도 역시 지금이 오히려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시점보다는 오히려 타점으로 봤을 때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더 눌렀다가 지금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뚫고 나면은 훨씬 더 이제 좀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단기 목표가를 한 3만 원 정도 이제 보시면서 TLB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해성 DS 이런 종목들이 시장 이제 수급에 러브콜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CX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점검 자세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발 기업을 먼저 간 다음에 관련주에 네. 대한 이야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네. 김준우 매니저의 한발 기업부터 한번 그럼 쭉 가볼까요? 오늘 어떤 기업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이제 센서 관련 종목 하나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종목명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저를 시킬 줄 몰라가지고 늘 준비하셔야죠. 집중해 알겠습니다. 주세요. 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네, 스마트 네. 레이더 시스템을 가져왔는데 레이더 센서 개발 전문 업체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 첨단 로봇 산업 육성 정책에도 뭐 드론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또 로봇도 사실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이 곧 로봇이고 로봇이 곧 자율주행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 그 메커니즘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센서 기술은 사실 뭐 드론이라든지 뭐 로봇 또 그리고 자율주행에도 다 접목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이제 센서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즈가 조금 이제 앞으로 부각이 되고 있을 수 있는 게 또 자율주행 안에서 4D 이미징 레이더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4D 이미지 레이더 같은 경우는 전자기파를 사용해서 뭐 물체의 거리 또 방향 높이 또 속도를 측정하는 센싱 기술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라이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카메라 또 그리고 레이더 또 그리고 라이다가 있습니다. 그 중에 라이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율주행에 가장 이제 적합하고 또 그리고 악천 후에도 굉장히 고해상도로서 여러 가지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제 4D 이미지 레이더 같은 경우가 거의 라이다에 준하는 거의 고해상도와 그리고 5분의 1 정도의 어떤 저렴한 가격으로 앞으로 이제 4D 이미지 레이더의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외적으로도 또 이제 카메라 대비해서 악천후 대응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 로봇이라든지 뭐 드론 여러 산업 분야에 좀 접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존에도 드론 레이더 수주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뭐 드론용 레이더 플랫폼을 개발하고 또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해서 앞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 네. 네, 한번 그래서 볼까요? 맞아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쪽이 이제 매출 비중이 지금 가장 크고 또 그 외적으로도 특수 장비차 그리고 드론 또 그리고 스마트 시티 또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센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이제 4차 산업의 가장 대전환에 있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어떤 매출 성장은 꾸준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특히나 이 전장 쪽에 대한 사업 확장 그리고 자율주행 쪽 모멘텀에 대한 미래 성장성은 또 확보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어제 로봇 조정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조정이 일단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성장주에 대한 반등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 매수가가 이제 15,400원으로 좀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겠고 최근 또 3개월 동안
일정한 조정 잘 나와졌거든요. 그래서 추세에는 전혀 이탈된 거 없이 네. 오히려 자율주행의 성장은 사실 담보돼 있잖아요. 연평균 성장률이 한 45%가 되는 고성장 산업일 뿐더러 또 내년 CES 행사를 또 앞둔 시점에서 결국 자율주행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근에 차세대 또 이미지 센싱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즈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목표가는 17,3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또 진정성 있게 한 발을 준비해 주시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슈가 로봇이었고 또 차가 돼서 자율주행으로 맞아요. 정리 괜찮았습니까? 아, 너무 좋죠. 네. 이렇게 관련 한발 기업 들어봤습니다. 바로 김영민 네. 매니저의 한발 기업 체크해 볼게요. 어떤 진정성 종목? 있게 CXL을 빨리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네네. 제가 준비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로셀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큐로셀. 제약바이오 기업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에 계속 뭐 똑같은 기업들 어차피 이제 이게 같은 업종 안에서 대표되는 이제 뭐 수혜주들이 뭐 아주 많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비슷한 종목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많이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 또 기술력이 뭐 상당히 좀 이제 기대가 좀 되는 큐로셀이라고 하는 제약 바이오테크 기업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CAR-T 치료제 내년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에 이제 가장 좀 뜨거운 화두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이제 알츠하이머 이런 이제 뇌 신경계 이제 퇴행성 질환에 대한 이제 신약들, 그 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내년에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 치료제 쪽 최근에 또 유전자 이제 가위 크리스프카스9 기술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았던 것처럼 이런 세포 치료제 관련된 시장도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빨리 이제 첨생법 이게 이제 좀 개정이 좀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대신에 글로벌 이제 제약 바이오 이제 산업에 있어서는 이런 세포 치료제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세포 치료제 그 중에서도 이제 CAR-T 치료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큐로셀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발셀이라고 하는 이 CAR-T 치료제 임상 2상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에 이제 국내 허가 신청, 그 다음에 2025년에 상용화를 이제 목표로 열심히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임상 2상에 대한 어떤 중간 결과가 지금 공개되어 있는 상황인데, CR이 무려 이제 71%, CR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완전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치료제를 투여를 했을 때 그 치료제에 반영을 해가지고 치료 효과가 이제 달성이 된 그 완전간에가 무려 이제 71%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ORR이 84% 정도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시는 게 아니 완전간에가 막 70%, 그다음에 ORR이 80%대 이 정도로 나오면 정말 이제 꿈의 신약이 아니냐. 실제로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CAR-T 치료제 중에서 킴리아라고 하는 걸 이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바티스에서 이제 개발한 킴리아라고 하는 이 세포 치료제가 한 번 주사를 맞는데 한 4억 원 정도,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면 거의 5억에 가까운 이제 돈이 드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제 치료비가 이제 드는 건데, 그만큼 치료비가 비싼 만큼 주사 한 방 맞으면은 치료 효과가 매우 탁월하기 때문에 약값이 이제 이렇게 이제 비싸다. 그리고 약값이 비싼 이유가 킴리아를 이제 제조하는 과정을 이제 한번 보면 환자의 몸에서 일단 혈액을 이제 뽑아내요. 혈액을 뽑아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T 세포를 이제 추출하는데, 그 T 세포에다가 CAR이란 걸 붙여요. 이 CAR이 이제 키메라 항원 수용체라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특정 항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암세포에 이제 대응할 수 있게 지도를 달아주는 거다, 내비게이션을 달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CAR-T를 우리 몸속에 이제 다시 주입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뭐 적혈구, 뭐 이 백혈구, 림프구 이런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혈액암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응용 분야에서 활용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이제 가능성을 이제 높게 보는 거고요.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큐로셀이라든지 뭐 에클론 같은 또 기업이 CAR-T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라는 기업은 이런 세포 치료제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자동화 이제 공정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으로도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한번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큐로셀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암발셀뿐만 아니라 또 이 회사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체적인 이제 GMP 설비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이 회사의 이제 강점인데요. 국내 최대의 이제 CART GMP 인증을 받은 이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연간 한 700명 환자한테 CART 치료제를 이제 투약할 수 있는 정도 규모로 생산 설비까지 이제 갖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금 전에 뭐 자막이 나왔던 것처럼 R&D 연구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상 허가 생산을 모두 인하우스에서 다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킴리아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몸에서 이제 혈액을 이제 뽑아내 가지고 다시 이제 주사를 투여하는 데까지 평균 한 40일 이상이 이제 걸리는데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16일 정도로 이제 단축을 시켰어요. 그 정도로 이제 혁신적인 이제 공법을 적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이제 채택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CART 치료제 중에서는 킴리아만이 이제 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킴리아가 보험에 이제 등재가 됐어요, 올해. 그래서 환자분들의 어떤 그 비용을 상당히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허가 신청하고 2025년경에 상용화를 이제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충분히 이제 형성될 수 있다. 공모가가 2만 원이었는데 주가가 이제 3만 8천 원까지 급등이 한번 나왔었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2만 4천 원대까지 다시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앞서 제가 이제 미국 시장 리뷰해드리면서 결국에는 또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도 큐레셀이라는 기업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24,500원, 어제 종가 근처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플로라님도 큐로셀 팔았다고 아쉬워하셨는데 중가 기준으로 다시 사면 되죠. 네, 오늘 현구간 뭐 시초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접근이 가능하고 어제 사실 탐방 기업을 통해서 큐로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 또 모멘텀이 충분하고 네. 그 JP모건 네. 결국 헬스케어 맞습니다.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상 이상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 기술 이전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단계가 임상 이상 때예요. 이제 세포 치료제 시장이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도 주가가 이제 충분히 좀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오늘 한발기업 큐로셀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아까 설명드린 대로 CXL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혜주를 찾아보는 네,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반도체 안에서도 정말 순환이 빠른데 새로운 재료까지 등장하니까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데이터 처리를 정말 한 번에 또 많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결국 CXL이 2차선 도로를 그러니까 8차선으로 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을 줄여주는 맞습니다. 차세대라고 하던데 그래서 어제 또 관련주가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접근 가능한 수혜주도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CPU나 GPU와 이제 메모리를 연결시키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D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HBM 하니까 무슨 세상 천지에 갑자기 새로운 게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HBM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D램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게 이제 HBM이고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CXL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은 속도와 용량이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이제 빠르게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CXL 반도체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으면서 이제 HBM 후속으로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 이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어저께 뭐 네오셈이라든지 방금 이제 기판 종목들 중에서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엑시콘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주목을 좀 받았는데 네. 저는 이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그냥 떠오르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HBM을 어떻게 만들고 또 CXL을 어떻게 만들고 GPU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공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새로운 반도체 칩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검사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반도체 칩에 대응할 수 있는 검사 장비들을 다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공정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에 검사나 테스트 그리고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이 더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어저께 이제 급등한 종목들 중에서는
엑시콘이라는 기업이 삼성전자가 이제 만들어낼 차세대 이제 CXL을 검사하는 검사 장비를 내년부터 이제 양산한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그동안에 전혀 못 움직이다가 어제 이제 또 강하게 급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엑시콘뿐만 아니라 인텍플러스라든지 프로텍 같은 이런 이제 검사 장비단의 기업들, 그리고 이번 주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뭐 네페스라든지 네페스 아크, SFA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거의 다 비슷한 이유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후공정에 이제 검사 수요가 계속 좀 늘어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넓게 봤을 때는 HBM3, HBM3E 그리고 CXL 관련된 이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번 주는 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이 검사 장비단 특히 또 삼성전자 향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동안에 주가가 좀 못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중심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탑픽 기업을 꼽는다면 어떤 기업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탑픽 기업은 뭐 CXL에 국한을 시켜서 놓고 네. 보면 방금 말씀드린 엑시콘이 엑시콘? 저는 뭐 좀 직접적인 수혜주가 좀 될 네. 거라고 보고요. 전체 이제 검사 장비단에서 보면 인텍플러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인텍플러스. 머신비전 이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요 회사가 이제 내년부터 삼성전자가 만들어낼 HBM3를 검사하는 이제 장비를 공급할 걸로 예상이 돼요. 이미 네. 4분기 때 장비를 이제 그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공정공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풍문으로 좀 돌고 있는 얘기긴 한데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이제 브로드컴 쪽에 HBM2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HBM3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뭐 이런 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또 이런 검사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또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을 좀 봐야 되기 네. 때문에 엑시콘이라든지 인텍플러스 같은 이런 종목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영민 매니저는 수율 잡기 싸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엑시콘, CXL 테스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야를 좀 넓힌다면 결국은 이게 삼성전자 향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인텍플러스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의 의견이었습니다. 엑스콘에 붙여볼 기업 어떤 게 있습니까? 어제 그 사실상 이제 김영민 매니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제 삼성향 관련 종목들, 뭐 PCB 기업에서도 코리아 서킷가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움직였어요. 그냥 올라갔던 이유가 주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라는 이유로 그냥 크게 올라갔던 건데, 저는 그래도 두 가지의 모멘텀. 저는 이제 네. 이번에 CXL이 예전에 어떤 HBM의 어떤 열풍보다는 조금 더 적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 단기적인 어떤 상승은 추가적인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예전 HBM만큼 막 3배, 4배의 어떤 상승 그럼 흐름이 무게를 나중에는 너무 두지 말고 접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오. 그래도 탑픽이 되지 않을까.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CXL 관련해서 대표 종목으로 좀 올라갔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대표적인 협력사다.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의 어떤 지적재산권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뭐 AI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커넥트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온디바이스 AI에도 같이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가 제주 반도체와 함께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 또 이번에 CXL 관련해서 또 같이 모멘텀이 좀 부합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퀄리타스 반도체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어제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지만 여전히 CXL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온디바이스와 함께 퀄리타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사실 하락세를 개장 오전만 네. 하더라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멘텀이 붙자마자 상승 전환하더니 22%까지 쭉 올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속도가 하락할 때 마치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또 강세로 끝나면 오늘장을 또 대비하는 마음이 어려운데 맞습니다. 이 같은 투자 아이디어까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CXL 관련해서는 네. 엑스콘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함께 흐름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간이- 네. 이제 끝났나요? 아니요. 아니 1분만 좀 얘기를 하고 1분 그- 30초까지 네, 어저께 공매도가 아니고 그 양도세, 네. 대주주 양도세 요금, 그게 어찌 보면 맞아요. 시장 하락이 좀 빌미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제 총선에 나오시려고 이제 바빠서 검토를 하지 않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할 때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놓고 정말 깜짝으로.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시켰잖아요. 그래서 아직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다. 어차피 이건 시행령만 개정하면은 충분히 뭐 당장 내리라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완전히 이제 끝난 건 아니고 끝까지 좀 이제 당정의 어떤
그 추진 의지가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까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도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 준비 도와주셨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큐로셀 두 분의 한발 기업이었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